맥주는 술을 마실 수 있는 인구가 60억이라고 했을 때 단순 생산량으로 나누면 전 세계 사람들이 연간 17리터 이상을 마신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양조주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깔끔하고 가볍고 청량한 맥주인 라거부터 메가를 볶아서 양조하여 탄맛과 쌉싸름한 맛이 더해진 흑맥주, 가장 오래된 양조 방법이자 상온에서 발효할 수 있는 에일 등을 비롯하여 여기서 더 나아가 신맛이 강한 사워 맥주나 맛과 향이 아주 진한 IPA까지 현재는 그 종류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카스나 하이트 같은 맥주부터 다양한 풍미를 지닌 수제 맥주까지 쉽게 만나볼 수 있는 현대에서 고대에 만들어진 맥주를 보면 아주 단순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맥주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술일까요? 바로 한번 알아보죠. 발효 곡물 음료는 대략 5000년 전부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음료를 맥주라고 봐야 할지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다음 견해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의 맥주와 상당히 다른 형태였는데 보리로 만들었다는 점은 같지만 상당히 걸쭉해서 마시는 빵 취급을 받았죠. 게다가 맥주에서 느껴지는 쌉싸름한 맛도 없고 알코올 농도도 낮은 편이라 지금 우리가 이를 마신다면 싱거운 보리죽 정도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 수메르인들은 이 맥주를 아주 좋아해서 수확한 보리의 40%를 맥주 양조에 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초기 맥주는 사람이 직접 빵을 씹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침에 섞인 균이 발효를 촉진시켰죠. 이렇게 사람의 침이 섞여 술이 만들어지다 보니 수메르인은 양식을 채워주는 여신인 닌카시의 비술로 발효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제조 과정이 그려진 점토 조각판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수메르인 사회에서는 맥주는 여러 종류의 보리와 밀을 섞어 만들었는데 단순한 식품의 역할부터 신을 본뜬 조각상에 뿌리거나 밭을 꿀 때 부정을 없애는, 중세로 치자면 성수를 뿌리는 그런 역할로도 쓰였습니다. 귀족과 같은 상류층은 대량의 맥주를 신전에 봉헌하기도 했죠. 이집트의 상황도 한번 살펴봅시다. 대략 5000년 전부터 맥주를 만든 것으로 추정하는데 우선 메가를 구워 지디긴 다음 물에 개어서 항아리에 넣어 발효를 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탄산이 새지 않게 입구를 막아 깊은 맛이 나도록 했죠. 여기에 여러 첨가물을 넣어 맥주를 보다 맑게 만들거나 알코올 농도를 높이는 방법도 쓰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와인에도 버금가는 진한 맥주도 있었다고 하네요. 피라미드 영상에서 다루었듯 이집트에선 노동자나 관리에게 맥주로 봉급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수메르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인지 과음으로 인한 사고나 풍기물난과 같은 사건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 고대 사회에서도 역시 과한 음주는 지금처럼 항상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구독해주세요. 시간이 지나며 맥주 양조는 발전을 거듭했고 기원전 600년경에는 맥주 양조업자 조합도 탄생했습니다. 당시 신바빌로니아 왕국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유대인을 강제 동원해 바벨탑과 같은 웅장한 건설을 주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맥주를 매우 좋아해 수호신 마르두크의 거대한 재단에 맥주 폭포를 흐르게 했다는 전설도 있죠. 그래서인지 맥주 양조업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하거나 제사를 지낼 때 양조사들을 지금으로 치면 VIP석에 해당하는 자리에 앉히는 등 이때 맥주 양조가 보급되고 양조업자의 지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집트와 중동 지역에서 발전한 맥주는 그리스까지 전해집니다. 다만 포도는 식사 대용이 아닌데다 포도로 만들어진 와인은 여러 음식과 잘 어울리죠. 반면에 보리는 귀중한 곡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리스와 로마 제국 시대엔 와인을 선호했고 맥주는 그렇게 유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알프스를 넘어 게르만 사회까지 맥주가 퍼지며 게르만인들이 맥주를 즐겨 마시자 로마에서는 야만인들이 마시는 술이라며 천대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보리재배 지역 전체로 퍼진 맥주는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살펴보았듯 곡밀주를 주로 마셨던 게르마니는 대량으로 양조할 수 있는 맥주의 매력에 빠졌고 타키투스가 쓴 게르마니아라는 책에 따르면 맥주뿐만 아니라 맥주에 포도주까지 함께 섞어 발효시킨 음료도 있었다고 합니다. 800년을 전후하여 현재의 연방국가와도 비슷한 느낌의 나라였던 신성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된 카롤루스 대제도 유능한 맥주 장인을 궁정으로 끌어모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세 유럽 사회는 와인과 더불어 맥주의 대유행 시대였음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맥주 양조에서는 메가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홉이 빠질 수 없습니다. 맥주 특유의 쌉싸름함과 풍미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재료죠. 맥주 양조에 홉이 쓰이기 시작한 건 맥주가 만들어지고 꽤 시간이 흐른 7에서 8세기입니다. 그전에도 홉이 쓰였다는 설도 있으나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맥주의 향을 더하고자 각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허브를 넣다가 향료와 약초를 혼합한 그루트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지역별 맥주의 개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7세기경 카프카스 지역이 원산지였던 홉이 독일로 전해지며 쓴맛뿐
맛뿐 아니라 독특한 향미를 더해준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녹색 황금으로까지 불렸습니다. 16세기까지도 홉 대신 그루트가 쓰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여러 양조업자가 난립하며 제각기 다른 품질의 맥주를 만들었고 굉장히 조악한 맥주도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맥주 양조에 메가와 함께 쓰이던 밀은 당시 유럽 사람들에겐 빠질 수 없는 주식인 빵의 필수 재료였습니다. 맥주 양조에서 밀을 배제해 식량난을 해결하고자 했던 바이에른 공국의 빌헬름 4세는 1516년 지금까지도 유명한 맥주 순수령을 공포했습니다. 맥주는 반드시 보리, 홉, 물로만 제조해야 한다고 규정한 이 법에 따라 온갖 재료를 섞은 싸구려 맥주는 사라졌고 양질의 맥주가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그루트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결정타가 되어 현재 우리가 마시는 맥주의 원형이 이때 완성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홉은 맥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깊은 맛과 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잡균의 번식을 억제해 보다 오래 맥주를 보관할 수 있게 되었고 맥주의 과다한 단백질을 제거해 맛을 깔끔하게 하고 투명도도 높여주죠. IPA는 인디아 페일에일의 약자로 인도 식민지를 향하던 영국인들이 당시 1년 가까이 걸리는 항해 기간 동안 맥주를 상하지 않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 만든 에일의 한 종류입니다. 높은 도수의 맥주에 홉도 잔뜩 넣어 적정선의 살균력을 유지하면서 맥주가 오래되어도 그 풍미가 최대한 덜 변하게 했죠. 이렇듯 항해에서는 비싼 와인보다는 맥주를 싣고 다니는 일이 흔했는데 이는 깨끗한 물이 귀하고 항해 도중 물이 상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대륙에서도 물 대신 술이나 차를 마신 것처럼 말이죠. 미국 건국의 시작으로 불리는 청교도 역시 맥주를 잔뜩 싣고 영국에서의 탄압을 피해 신대륙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지나며 따뜻한 남쪽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자 했으나 맥주가 다 떨어져, 그러니까 식수가 다 떨어져 추운 매사추세츠 지역에서 닻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후 현재의 보스턴 근방에 식민지를 건설했고 이들은 정의와 법에 근거한 새로운 사회 건설을 약속했으며 추후 미국의 건국 이념이 되었습니다. 이들만의 힘으로 미국이 탄생한 건 절대 아니지만 맥주가 떨어져 멈춰선 지역에서 미국의 기초 토대 중 하나가 세워졌다는 사실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맥주를 사랑한 민족으로는 바이킹도 빼놓을 수 없는데 바이킹 역사는 이전에 다뤄봤으니 이들의 문화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중세 유럽에서 실제로 있었던 무시무시한 이야기들도 준비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